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폐장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하방 압력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해간의 업종별 흐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 동안 이 국내 시장 업종별 흐름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시장을 이끈 주도 업종과 낙폭을 확대한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종이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좀 강한 흐름세를 보였었던 게 2차 전지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완성업체,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강한 그런 탄력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하반기에 지난 8월 이후에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그런 주가 흐름세가 좀 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업체, 완성업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영업이익이 흑자로 되면서 시장에 대한 향후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지만 향후 영업 흑자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었던 그런 한 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같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자재 가격이 연동이 돼서 최종적인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관련된 원자재가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도 관련된 기업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미쳤다라는 게 올 한 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기업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온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히 양극재의 2차 전지 중에서 소재 중에서 양극재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것 때문에 양극재 관련된 기업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상당히 컸던 한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 대표적인 업체인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등이 좋은 시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부진했었던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부진했었던 업종은 게임 관련 업종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P2E 게임, 그다음에 NFT, 블록체인,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작년 4분기 이후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바뀌면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관련된 그거를 표방했었던 기업들이 관련 산업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런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P2E 게임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 믹스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P2E 게임에 대한 열기가 예전만 못하게 많이 식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하나가 대규모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됐는데 시장에서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작 게임에 대한 그 영업 실적 반영이 상대적으로 좀 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또 기업들의 그 주가를 좀 하락세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대되고 있는 4분기에 기대됐었던 신작들도 올해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다시 또 수년이 되면서 일단 이런 기대치도 같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부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연초에 65만 원대였던 주가가 11월 달 32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45만 원대로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연초 45만 원대에서 전일 17만 원대까지 거의 3분의 1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연초 14만 원에서 전일 4만 3천 원대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이제 중국 시장에서 뭐 일부 게임에 대해서 중국 판호가 열렸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한중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국내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중국 시장의 개방 속도가 지금보다는 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뭐 이번 게임에도 다시 이제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게임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중국 판호가 열리는 그런 게임사 중심으로는 조금 관심 있게 뭐 내년 초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넷마블 같은 경우 이번에 판호가 3개가 열리기 때문에 뭐 올 내내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흐름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좀 반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시장을 이끈 업종과 또 낙폭을 확대한 업종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올 한 해 시장을 이끈 업종, 하반기에 2차 전지 관련주 꼽아 주셨습니다. 이 2차 전지 호조로 인해서 소재 관련 기업들의 흑자 전환이 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또 반대로 이 낙폭을 확대한 업종에서는 게임주를 꼽아 주셨는데요. 게임주 오늘장에는 중국 게임 이 판호 취득 소식 속에서 소폭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2차 전지의 화랑 속에서 리튬 관련주의 폭등이 드러났었는데요. 특히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0%가 넘는 또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상승폭을 확대한 리튬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리튬가 뭐 2차 전지의 이제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뭐 중국산 이외의 이런 지역의 그 이제 소재에 대한 그 관심도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와중에 이제 리튬 같은 대표적인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작년 초서부터 해서 급등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작년 초전,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 킬로그램당 52위안이었던 가격이 지난 11월 달에는 570위안까지, 그러니까 12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폭등세를 이제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16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반 리튬 같은 경우도 3배 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이제 종목에 대해서 과연 뭐 제대로 이제 분석이 돼서 했느냐 아니면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느냐는 좀 구별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9월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9월 달에 이제 그 시점을 보면 묘하게도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의 다 대주주가 변경되는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대주주 변경에 따른 기대감이 때문에 주가를 그러니까 좀 이제 불명확하게 좀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리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대주주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리튬 플러스라는 그런 회사가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랐습니다. 향후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건설 관련된 자재 생산 기업이었는데 향후에 이제 리튬 관련된 생산이나 아니면 유통을 하는 기업으로 변신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고요. 아직까지 리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한 거니까 투자하실 땐 좀 이런 점도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어반 리튬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핸드폰 액세서리를 생산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 대주주가 리튬 인사이드라는 회사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향후에 리튬 관련된 생산이나 그다음에 유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뭐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리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리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리튬 관련주들 9월 이후로 급등세를 보이는 모양새였는데요. 특히나 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또한 또 대주주 변경에 의한 소식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기반은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내년 역시 2차 전지가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리튬 관련주 역시 그 기세를 모아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리튬은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이제 11월 15일 날 582위안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이제 리튬 가격이 최근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482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2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리튬 가격 안정화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튬이 이제 2차 전지의 주요 소재다 보니까 LFP 배터리나 아니면 삼원계 배터리 전부 다 리튬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리튬을 사용하게 되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가격의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2차 전지가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가격 상승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리튬 가격의 이상 급등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이 가격을 제어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계속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리튬 가격의 상승세는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와 더불어 IRA 법안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이외에 리튬 관련된 생산이 이제 또 확대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미 지역에 리튬 관련된 여러 이제 염호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들 국가에서 지금 리튬 개발을 위한 여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준비 과정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2023년에서 2024년부터는 남미 지역의 리튬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비이성적인 이런 리튬 가격은 아마 정상화 차원으로 아마 지금의 아마 절반 가격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점도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년에 리튬 관련주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리튬 관련주 추가 상승 여부는 역시나 좀 실적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주 또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 역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향후에 에너지주와 또 곡물 사료주가 올해 보인 급등세에 견줄 만큼 또 한 번의 큰 시세 분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2월, 3월 해서 상반기, 그러니까 2, 4분기 때 많이 올랐고 그 이후서부터는 다시 이제 하락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한 $80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유가 상한제를 이제 12월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이제 러시아의 유가 상한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유가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상당 부분 이제 감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감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는 지금보다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해도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올해 내내 이제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이제 방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략 비축률을 이제 방출이 되다 보니까 재고 수준이 지금 적정 수준 이하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전략 비축률을 향후에 더 늘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지선이 되는 게 $60대의 그런 이제 원유 가격이 하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준에서는 전략 비축률 매수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아마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60에서 $70 선에서 하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단기적인 유가 흐름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접근하셔도 괜찮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곡물 관련된 분야는 일단 곡물 같은 게 한번 파종을 하고 나면 재배해서 추수하는 데까지 보통 1년여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 수급은 내년에도 여전히 좀 불안감은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에서 지금 하방 경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여러 농작물에 대한 작황이 생각보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식료 이런 곡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재고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지만 내년 이후서부터는 이런 재고가 좀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지금보다는 좀 더 있을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향후 에너지와 사료주에 대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또 이 사료주는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지고 계신 기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사료주는 올 이제 하반기 이후에 지금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반등할 기미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내년 봄 이후에 겨울밀이 이제 수확되는 그 시점에서 아마 다시 그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겨울 중에는 아마 계속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갖고 계시는 영역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낙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좀 보유하고 계셨다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시점에서 일부 물량을 상승 시점마다 조금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아직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료주에 대한 이 대응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낙폭 크기에 좀 따라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 또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올해 하락폭을 키웠던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과 바이오 업종 올해 내내 좀 낙폭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비덴트와 SBW 생명과학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비덴트는 올해 초 대비 80% 이상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하락폭이 확대된 배경과 더불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봐 주신다면요. 네, 비덴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가장 큰 게 국내 이제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를 이제 갖고 있었다는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제 높은 평가를 좀 받았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최근 들어 이제 세계 3위의 이제 거래소인 FTX가 파산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여타 이제 다양한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위축세가 이런 코인 거래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들어 이제 계속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그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보유한 코인에 대한 평가 손으로 인해서 실적들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코인 거래소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FTX 거래소의 처리 방향이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정리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좀 불안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내년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과 이제 암호화폐와의 이제 연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인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아마 내년까지도 코인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시점이 내년 후반이나 아니면 내후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하락률 1위를 기록했던 가상화폐 관련주 이 비덴트에 대해서 하락 배경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유가 이 세계 3위 거래소인 FTX의 파산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가 되네요. 그런가 하면 올 한 해 또 K바이오가 처음으로 연매출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또 바이오주의 종목별 흐름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SBW 생명과학과 한국 BNC, NG캠 생명과학 등이 하락률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년 초에 바이오는 어떤 흐름 이어가게 될까요? 네, 올해 가장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게 이제 바이오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 테마로 묶이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지나면서 코로나 관련 분야가 기업의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특히 이제 몇 개 회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해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보다는 면역 항암제와 같은 이제 항암제 관련된 아니면 바이오 신약 관련된 그런 분야로 좀 더 시장의 포커스가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입증이 되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JP 모건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신약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뭐 소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JP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그 글로벌 그 매출 상위 20개 제약사 중에서 18개가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신약 물질이나 아니면 신약의 임상 결과가 뭐 일부 나온 그런 이제 물질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사를 갖고 이 기술을 이제 획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계약들을 이제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이전이 가능한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런 기업 중심으로 뭐 좋은 주가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에 대한 업종별 내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차바이오텍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뉴스를 이끌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신규 매수 접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차바이오텍은 네,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내년 이 50개국이 참가하는데요. 이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 행사로서 차바이오텍이 이 참가를 한다라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좀 집중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겠다라는 이 논의 예정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현재 상황, 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뭐 작년에 본다라고 지난 9월달 이제 18,000원 이후에 계속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뭐 지금 12,000원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뭐 일단 긍정적으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이제 헬스케어에 참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커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이제 바로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뭐 당장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참여한 이후에 어느 정도 협상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차바이오텍이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어떤 기업과의 면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향후에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만 이제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 아닐까. 일단 컨퍼런스가 있은 후에 아마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차바이오텍에 대한 신규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고 있는 현재 패장 상황입니다. 1시간여 남짓 남았는데요. 2023년 주목할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올해가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이런 이제 지금 상황에서 현금화를 조금 많이 하시는 전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종목 단위로 이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내년도에도 그 시세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분야는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최근 이제 테슬라 관련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약세 그런 국면을 이제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 한 해 동안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조정이 뭐 테슬라가 뭐 시장을 지금 뭐 1위 업체이긴 하지만 시장을 이제는 선도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외에 다른 여러 완성차 업체들에서 전기차가 계속 더 다양한 종류로 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에 관련된 분야는 계속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에서 중국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중국 시장과는 다르게 내년에도 계속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테슬라발 급락은 조금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내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급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 업종이 이제 조선 관련 업종입니다. 조선 관련 업종들은 올해까지 상당히 이제 부진한 그런 이제 기업 영업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수주했었던 정상적인 그런 이제 선박 가격을 인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관련된 실적들이 내년부터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원자재인 후판 가격이 내년부터 10만 원 이상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판 가격이 10만 원 정도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사들의 연간 생산 원가를 한 4천억 정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내년 이후 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서 조선 완성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기자재 관련된 분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